자, 오늘은 워싱턴 DC에서 나온 딱 한마디가 어떻게 일본 도쿄를 뒤흔들고 있는지 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5년 9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미국 재무장관이 정말 이례적이죠. 일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대체 미국이 왜, 그것도 굳건한 동맹국인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선을 일본 내부로 한번 돌려봐야 합니다. 최근 일본 정치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바로 일본의 새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등장한 겁니다. 사실 다들 예상을 못했던 깜짝 승리였는데요. 이 인물, 별명이 여자 아베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노선이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금융시장이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다카이치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는 그 순간부터 일본 엔화 가치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녀가 앞으로 펼칠 경제정책, 그게 뭔지 시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녀는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의 대명사였던 아베노믹스의 아주 강력한 계승자입니다. 아베노믹스가 뭐였는지 간단히 짚어보면요. 첫째,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고, 둘째,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이걸로 수출 기업들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바로 그 전략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 아베노믹스라는 엔진을 다시 한번 힘차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의 일본은 10년 전 아베노믹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일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베 총리 시절의 일본 경제는요, 거의 30년 동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 같았어요. 경제라는 독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인플레이션은커녕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0년 넘게 그 독에 물을 붓다 보니까 드디어 그 독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일본이 마침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물을 한 버가지라도 더 부으면, 그러니까 돈을 더 풀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홍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베노믹스의 명암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일본을 만들어버렸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를 쌓았죠. 하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인데요. 니케이 지수가 저점 대비 무려 600%나 올랐습니다. 6배가 뛴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자산가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지만 자산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건 그냥 딴 세상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로 직전 총리 2명이 전부 이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폭락해서 결국 총리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어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본 내부의 이야기였죠.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대체 일본의 이 문제가 왜 바다 건너 미국까지 나서서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바로 채권 수익률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정부가 돈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당연히 이 수익률, 즉 이자율이 올라가면 정부의 빚 부담도 커지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먼저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는데도 단기 금리를 제로로 꽉 묶어둡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이러다 나중에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겠죠.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 금리도 밀어올리고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덩달아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정책이 미국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왜 일본에게 금리 올려라 라고 말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그냥 친구야 잘해봐 하는 식의 덕담이 아닌 겁니다.
자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본이 알아서 글로벌 시장을 좀 안정시켜 달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 순식간에 외교 문제로 번지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한쪽에는 아베노믹스를 계속하라는 자신의 지지층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금리를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습니다. 자국민의 분노를 강수하고 공약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지지층을 등지고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이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과연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아베노믹스는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니면 일본은 이제 분노한 자국민과 강력한 동맹국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